오늘은 약속대로 제가 이 제 완전 채식주의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식주의는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있으시니까 스님들도 그렇지만 그 베지테리안들이 한국에도 많죠. 근데 이제 완전 채식주의, 이 비건이즘은 아 제가 이번에 작년에 놀러 갔을 때 뭐 이태원 녹사평 뭐 그런 데 가도 비건 음식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뭐 그 쇼핑해도 뭐 비건 음식 많이 제품 오더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좋았는데, 제가 이번엔 주구장창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냉장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로 뭘 먹는지. 주로 채식주의나 이 완전 채식주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식주의 좋은 것 같아, 뭐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너무 맛이 없지 않을까, 맨날 뭐 샐러드 먹기 싫어, 그런데 저는 거의 샐러드를 안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맨날 샐러드만 먹으면.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제 냉장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채식주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지구의 환경 때문이고요. Factory farming, 이 공장식 축산 농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공장 같이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장형 농장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factory farm, 공장식 축산 농장이라고 그러는데, 공장식 농장이 환경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건 미국이 특히 나쁜데, 이 미국에 특히 이런 factory farm들이 많은데, 이 환경에 나쁜 게 어느 정도냐면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탑 4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들, 이게 네 가지를 뽑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 그 fossil fuel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제 이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The use of fossil fuel for energy use가 number one이라고 알고 있고요. number two와 three도 burning of fossil fuel인데, 이제 교통, transportation을 위한 fossil fuel과 이제 manufacturing, 그 공장과 뭐 산업을 위한, 그리고 이제 넘버 4가 이 공장식 농장입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 이죠. factory farm 이거 animal agriculture인데, 이게 환경이 나쁜 거는 이제 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세계에 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장식 축산 농장들도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수요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아마존 포레스트라는 그 숲들도 있고, 그런 환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아주 손해를 입게 되죠. 그 나무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 농장을 짓고 그 땅을 만들어서 그 소랑 돼지들, 닭들을 이렇게 다 키우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농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자연이 있는 곳들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데모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데모 같이. 그게 이제 채식주의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넘버 2 이유는요. 이제 건강 때문에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불편한 거는 이제 GMO입니다.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그러나요? 혹은 이제 유전 공화적으로 변형된 이런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고기들이 GMO라는 게 아니라 이 소나 돼지나 닭한테 이 사료로, 그 사료들이 가장 값이 낮고 돈이 안 들고, 이런 이제 GMO 음식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GMO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서 안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가축들한테, 동물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직도 조사가 많이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뭐 GMO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이 GMO 사료를 먹는 이 동물들을, 우리가 인간이 소고기, 이 소랑 돼지랑 닭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래도 데미지가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이 사료들을 이 소고기 그 소가 먹고 이제 그게 우유가 되기도 하고 그 소고기를 우리가 먹기도 하고 돼지 고기를 우리가 먹죠. 아니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다 보니까 그 GMO 음식의 데미지가 그 고기 안에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크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도덕적인 ethical reason인데요. 이거는 뭐 불교이신 분들은 벌써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사실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숭이였을 때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해 가면서 고기가 꼭 필요했을 때가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뭐 사냥도 해야 되고 뭐 사슴이나 뭐 손 당연하고 뭐 여러 가지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먹고 우리가 생존을 했죠,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뭐 다른 동물들을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생선도 꼭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으니까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농사가 아직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짓는 문화가 아직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특히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열매를 뭐 따먹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가 특히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막 개고기 막 그렇게 넘어가면 좀 뭐 문제가 있잖아요. 뭐 애완동물이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제 의견은 뭐냐면 그 뭐냐 공장식 농장에서 공장식 그 축산 농장 이 팩토리 팜에서 하도 그 소랑 돼지랑 그 닭들한테 그 고통을 주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유기농 이렇게 유기농 농장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뜯어먹을 수 있게 그렇게 풀어놓는 농장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 선호를 합니다만, 뭐 저는 어차피 고기를 안 먹지만, 그래서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닭이랑 소랑 돼지도 이제 생물체고, 이제 생물이고, 이제 그 감수성도 있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인데, 그렇게 혹독한 상황에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서 살아남고, 그 어차피 다른 동물들 이렇게 죽어가고 막 잘려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자기가 보면서 그 스트레스랑 공포랑 그런 분노 같은 게 그 소나 돼지나 닭의 그 소나 돼지는 특히 그 피 안에 그런 공포의 흔적이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인간의 호르몬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그런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그 피 안에서 분비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흔적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이제 더 우리 인간한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건 제 가설입니다만 그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DNA 데미지가 때문에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특히 이제 어, 암에 관련이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채식주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떠들었는데요. 뭐 제가 의사가 아니고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제 주장인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채식주의를 하게 됐고요. 뭐 근데 한국식 문화가 특히 고기를 아주 좋아하죠. 뭐 불고기도 맛있고 갈비도 엄청 맛있고 뭐 달걀찜 뭐 어마어마하죠. 육개 뭐 해물도 다 맛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해산물도 그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뭐 시스퍼러스인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이 바다에서도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이 그 생태계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도 우리의 그 식욕 때문에 그 해산물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배들이 왕창 나가서 정말 이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가 보다 보니까 그 바다가 완전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 바다가 파괴되면 정말 지구는 정말
더 뜨거워져서 더 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맛있는 뭐 그 참치라든지 그런 그 물고기들이 없어지면 진짜 위험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물고기도 안 먹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설명이 길게 되었는데 제가 저 냉장고 지금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 부엌이고요. 제 작은 부엌. 어쨌든 오늘은 빵을 좀 구워 먹으려고 이거를 좀 발효를 시켰습니다만 약간 너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물렁물렁하게 돼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오븐에다가 할 거고요. 제 냉장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물론 이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햄프 프로테인, 이제 대마라 그러나요? 대마초가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먹고 이제 두유를 엄청 마십니다. 두유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보면 아시겠듯이 이 칼로리랑 프로틴의 비율이 이게 7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10대 1에 가깝습니다. 이게 10대 1에 가까운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건데요. 탄수화물도 엄청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유가 엄청 좋고요. 물론 이제 올게닉 유기농이라서 GMO 걱정도 없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제가 이 대두라 그러죠. 소이빈을 이 하루 종일 이제 물에다 담가 놓은 거를 이렇게 끓여서 제가 이렇게 조금 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두유거든요. 벌써 다 먹었는데 다 끓인 거 조금만 남았고요. 이 두유 그 만들고 남은 거를 이거를 뭐라 그러죠? 비지라 그러나요? 그 두부 껍데기 같은 단백질과 이게 그 섬유질 많이 들어가 있는 그게 건강에 엄청 좋은데 탄수화물도 낮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걸 많이 먹어요. 뭐 또 이거 햄프 이거 뭐 씨앗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두부는 제가 뭐 엄청 먹고요. 두부는 정말 하루에 뭐라 그러나요? 그 하나씩 먹습니다. 정말. 두부 엄청 먹고 뭐 된장 많이 먹고요. 야채 먹고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같은 거 그 식물성 지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높은 걸 많이 먹고요. 이제 비건 그 채식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게 많은데 이런 마르마이트라든지 베지마이트 뭐 그런 게 그런 그 비타민 B인가? 그런 거를 되게 보충해 주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뉴트리셔널 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거가 뭐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뭐 박테리아인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맛있어요. 짭짤하고 뭐 치즈 같은 게 이런 거를 제가 엄청 먹습니다. 이게 비건들한테 꼭 좋은 거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그쵸 시나몬 뭐 그런 거 밥도 많이 먹고요. 물론 빵도 많이 먹고 뭐 미역 뭐 깻잎 뭐 그런 거 많이 먹고 이거는 그냥 제 간식이죠. 저거는 이제 유기농 녹차 소면 이거는 유기농 군밤. 제가 이제 견과류를 많이 먹습니다. 견과류를 스낵으로도 좋고 이거 뭐 프로세서로 갈아서 뭐 이렇게 넛 버터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고요. 제가 과일을 엄청 많이 먹죠. 이거는 이제 건포도, 이거는 코코넛,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뭐 김도 많이 먹고요. 요즘 이거는 이제 녹두를 제가 많이 먹습니다. 녹두 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이거 과일 다 얼려놓은 거고요. 저거는 라즈베리, 이거는 바나나, 저건 딸기, 블루베리 등등입니다.